지구의 허파 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으며 지구를 정화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으로 숲은 사라지고 그 대가로 생명은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때론 무기로, 휴식처로, 생활에 필요한 연료로 인류와 함께 해온 나무. 그 나무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청정한 힘 나무. 나무가 클린 에너지로 다시 태어났다. 경상북도 상주시 한농마을. 요즘 이 마을에 펠릿 보일러 바람이 한창이다. 각 마을 시민들께 알려드립니다. 공제용 펠릿이 도착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량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번씩 펠릿이 들어오는 날에는 창고 앞이 북새통을 이룬다.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은 모두 150가구. 실내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필요한 양을 가늠해 미리 주문하고 일괄 구매한 것을 도착 후 나눠 갖는다. 일괄적으로 사무실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 있는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돈은 사무실에 내고. 지난 2009년 정부 보조로 펠릿 보일러 교체를 시작한 이래 2년 만에 수입비가 증가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귀농한 사람들이 모인 한농마을. 2년 전 펠릿 보일러 사업이 시작되기 전엔 대부분 화목과 기름 보일러를 사용했다. 목재 펠릿은 나무의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뒤 건조 과정을 거쳐 압축한 후 일정 크기의 원통 모양으로 만든 무공해 연료다. 이 마을 주민인 이경희 할아버지. 사용한 지 1년 남짓 됐지만 펠릿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펠릿 보일러로 바꾼 후 연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방도 따시고 연료비도 죽게 들어가죠. 옛날에는 또 기름 보일러 뗐는데 기름은 44만 원, 이건 27만 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저렴하고 너무 또 편하니까 방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편하니까 식구들이 그냥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처음 걱정과는 달리 마을 대부분 사람들이 펠릿을 사용한 이후 연료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농마을에서 펠릿에 주목한 이유는 또 한 가지. 태우고 난 후 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펠릿의 회분율은 0.1% 정도. 한 달을 꼬박 떼야 5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마저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 텃밭의 거름으로 사용한다. 쟤는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요.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나오다면 이제 거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 유기농을 하는 데 있어서 살균이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화목 보일러 뗐을 때 하고 기름 보일러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은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었고, 둘째는 편하다. 나무를 자르는 거나 뭐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할래 염려도 없고, 한번 보내면 3일 동안은 편히 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만큼 또 온도가 따뜻하니까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가진 목재 펠릿. 그렇다면 과연 목재 펠릿의 발열량은 어느 정도일까?
같은 양의 목재 펠릿과 목재 칩 그리고 나무 껍질을 특수 제작된 보일러에 넣고 완전하게 연소시킨 뒤 각각의 발열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시료 중 가장 높은 발열량을 보이는 것은 목재 펠릿. 원유보다는 낮지만 낮은 비용을 감안하면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 발열량 실험 결과 목재 펠릿은 약 킬로그램에 4,500kcal 정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목재 칩의 경우에는 3,200kcal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원유로 비교해 봤을 때 약 한 절반 정도를 밑도는 수준이긴 합니다. 원유는 1kg에 10,000kcal 정도를 추정하기 때문에 약 한 45%, 목재 칩의 경우에는 약 한 32% 정도의 수준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50년) 전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연료였던 나무. 하지만 숲 가꾸기 운동과 연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보급으로 나무는 연료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이 전 국토의 63%임을 감안하면 나무 에너지는 가장 효과적인 보존 자원이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이곳에서는 나무에서 각종 에너지를 추출해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나무에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한창이다. 바이오 에탄올은 곡물로 술을 만드는 것처럼 나무의 발효 과정을 거쳐 추출해낸 연료성 에너지다. 그동안은 주로 옥수수 전분을 썼으나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나무 쪽으로 시선이 돌려진 상태다. 화학물질인 에탄올이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나무가 섬유소로 구성되어 있어 가능했다. 나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그리고 리그닌이다. 세 가지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셀룰로스는 나무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헤미셀룰로스는 셀룰로스와 고리 모양으로 연결돼 있고 리그닌은 목재의 강도를 높여주는 시멘트의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나무를 에너지의 보고로 만든다. 나무는 여러 가지 셀룰로즈라든가 아니면은 석유와 유사한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리그닌이라든가 이러한 그 다양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부탄올을 이용할 수 있고, 리그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한 그 소재들은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즉 우리 중화학 기반 공업에 있어서 제일 중추적인 기반 그 물질인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라는 소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질로 인해 나무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무를 주목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량 제로의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이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탄소를 축적하고 산소를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런 이유로 나무는 새로운 청정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얼마 전 열렸던 국제 세미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산림 바이오매스다. 나무는 탄소 중립성 때문에 기후 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연료로 인정받았다. 게다가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국내에 풍부하다는 것이 더욱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산림 바이오매스 가운데 태웠을 때 열 효율이 비교적 일정하며 운반이 용이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목재 펠릿이다. 목재 펠릿 산업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캐나다와 스웨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 소비된다.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에 관심이 높은 세 나라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경제가 다운이 됐는데 이 목재 펠릿 산업만큼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바이오 매스 에너지가 한 1% 2%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목재 펠릿은 30% 35%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Well, there's a very bright future for wood pellets. Wood pellets are one of a number of forms of renewable energy like solar, wind, tidal, and so on. But the advantage of wood pellets is that they provide what we call dispatchable energy. 대표적인 목재 펠릿 수출국인 캐나다, 산림 부국으로 손꼽힌다.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산림의 10%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캐나다 서남부에 위치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프린스 조지는 광활한 침엽 수림을 자랑한다. 이 지역에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기반 삼아 목재 수출업이 번성했고 목재 펠릿 산업도 이곳에 집중돼 있다. 흰 눈이 덮인 겨울철이지만 벌목 작업이 한창이다. 흔히 벌목 기계는 움직이면서 나무만 잘라내지만 이곳의 모습은 좀 특별하다. 벌목 기계가 움직이면서 나뭇가지와 껍질을 벗겨낸 뒤 두세 등분으로 잘라놓는다. 재질에 따라 좋은 것은 목재 공장으로 보내고 나뭇가지와 껍질 그리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잘게 잘라 연료용으로 만든다. These machines process the trees for the sawmill, for saw logs, lumber and cants. And the material that we leave behind, we'll be picking that up at a later date and we'll probably leave it out here 1 year to dry further. And then we will bring it to our pellet plant to chip up and pelletize. 숲에서 베어진 나무들이 옮겨지는 곳은 인근의 한 공장. 프리미엄 펠릿 공장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펠릿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운반된 통나무를 상태에 따라 원목으로 수출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것은 목재칩과 펠릿으로 다시 가공한다. 프린스 조지의 넓은 숲에서 베어진 통나무가 목재 펠릿이 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상품성이 있는 원목만을 골라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 건설용 목재로 재탄생된다. 프리미엄 펠릿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기계로 전 과정을 통제할 뿐이다. 건설용 목재가 만들어지는 중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바로 목재칩과 펠릿의 원료가 된다. 목재 펠릿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톱밥이나 장작 그리고 칩의 형태로 사용해왔지만 모양이 불규칙하고 발열량이 낮아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목재 펠릿이다.
목재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목을 만들고 난 나머지 부산물들을 사용한다.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목재의 양은 불과 30%. 그동안 나머지 70%는 버려지거나 가축의 깔개 혹은 퇴비로 이용됐다. 하지만 펠릿이 개발되고 난 후에는 단 하나의 부스러기도 버려지지 않고 목재 펠릿으로 만들어진다. This is sawdust. Sawdust is collected in the forest of British Columbia. Where it is collected, it has a moisture content of about 35%. In the moisture content, this material is then dried. As it's dried down to moisture of about 8%, then it is turned into a wood pellet. That wood pellet is then transported to Vancouver. From Vancouver, it is then shipped around the world to Asia, to Europe, to different places in the Mediterranean. 건조 과정은 목재 펠릿을 생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잘게 잘라진 나무는 700도의 고온에서 건조해 수분을 말린 후 압축해 발열량을 높인다. 다음은 펠릿화 과정. 건조된 원재료를 높은 압력으로 눌러 작은 알갱이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주성분인 리그닌이 나와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도움된다. 이때 만들어진 펠릿은 매우 부드럽고 뜨겁다. 만들어진 목재 펠릿은 공기에 노출되면서 찬 공기와 만나 점점 식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리그닌이 굳어지며 강화된다. 리그닌이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축을 할 때 별도의 첨가제가 필요하지 않다. 작은 알갱이로 저장과 사용이 간편한 목재 펠릿. 따라서 태웠을 때 연기와 재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Wood pellets address that by being carbon neutral. But I think even more fundamentally than that is the demand for energy. Wood pellets, of all of the sustainable energy sources, and sustainable energy sources being wind, solar, tidal, and a variety of others, biomass in the form of pelletized wood is probably the easiest to integrate into the existing system.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 만들어진 목재 펠릿의 최종 목적지는 캐나다 남쪽의 밴쿠버하. 캐나다의 목재 펠릿은 이곳에서 전 세계로 수출된다. 펠릿 생산에 있어서는 1, 2위를 다투는 캐나다지만 사용량은 20%에 불과하다. 목재 펠릿 외에도 수력과 조력 등 풍부한 대체 에너지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의 대부분은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시장으로 수출된다. Primarily export, and I'm going to say 70 or 80% of it goes to the industrial energy markets in Europe, primarily for electricity and heating, and probably 20 or 30% might go to the residential heating markets in North America and other products usage. And in general terms, I would say that the industry is shipping somewhere around 1 million tons, 800,000 to 1 million tons, let's say 900,000 tons. And the shipment value of that is probably between $150 and $200 million a year at this point in time, to upwards of, let's call it $150 to $200 million a year in annual sales. And it's expected to probably double that within the next year or two, and double that again thereafter. 북유럽의 환경 강국 스웨덴.
캐나다 못지않은 산림 자원을 자랑하는 스웨덴 역시 목재 펠릿의 생산과 소비가 독보적이다. 또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스웨덴의 목재 펠릿 사용이 활발해지기까지는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To start with, we had a rather low carbon dioxide tax on about 25 euros per carbon dioxide ton for households. And now it's in a level of 100 euros per carbon dioxide ton for household also. The industry has lower fees because they are competing with the industry in other countries without carbon dioxide tax. But this tax has been extremel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pellets business and the bioenergy business.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산간 지방이 아닌 수도 한복판에서도 목재 펠릿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스톡홀름에 사는 땡크 퓨라 씨. 그는 10년째 목재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860kg의 펠릿이면 겨울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은 약 2,400 스웨덴 크라나. 우리 돈으로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 I started with the pellets 10 years ago, and the reason I changed was that I wanted to have a cheaper way of heating my house, and also that the zero emission was very important to me. 처음엔 전기 히터를 사용했지만 연료비 절감과 환경을 생각해 펠릿 보일러로 바꿨다. 전기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40% 절감 효과가 있다. 보일러가 물을 데우면 온수가 관을 타고 흘러 라디에이터를 가열한다. 그리고 그 열기가 온 방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난방이 이루어진다. 펠릿 보일러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 아니다. 겨울 내내 뜨거운 물을 맘 놓고 쓸 수 있다. Even though it's really cold outside in the winter, we can still get hot air and water in here through pellets heating. Ja, det är typ som inte.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목재 펠릿은 사용하기도 구하기도 쉽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Oh, it's a big increase. In the beginning, it was quite difficult to get pellets in Stockholm. You could only get pellets in the countryside, and you had to really search. 10 years ago, it was difficult, but now there's a lot of suppliers. You can look at the internet, and you can have 15 to 20 suppliers here in Stockholm. But 10 years ago, you had maybe only one or two. 스웨덴에서 목재 펠릿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땡크 퓨라 씨는 30-40명 정도의 고정 고객을 두고 미리 구입해두었던 펠릿을 소규모로 판매한다. 퓨라 씨가 처음 펠릿을 쓰기 시작했던 10년 전에는 스톡홀름 시내에서 펠릿을 구할 수 없었다. 처음 사용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생각해 이 길로 들어섰다. 주로 한꺼번에 사놓고 쓰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가정에서 땡크 퓨라 씨로부터 구매한다. 두 번째는 주유소와 비슷한 원리로 원하는 양만큼 충전해가는 방법이다. 마을 인구의 80% 정도가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는 누베르그 마을. 이곳에는 인근 펠릿 공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펠릿 충전 상점이 있다. 방법은 주유소에서 석유를 사는 것과 같은데 저장 탱크에 연결된 페달을 밟으면 위쪽에 담겨있던 펠릿이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포대에 담으면 끝이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가 많다.
I come here twice a week for put up pellets. So 80% of all houses around Norberg use pellets because it's more cheaper than other kind of fuel. And this place is a very good place to put it up here. Everything works very well here, and the price is right. 많든 적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양을 측정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In a winter month we sell about 500 tons of pellets. And the price is, the last 3 years it's been on the same level. And compared to oil it's less than half price of oil. 석유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환경보호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펠릿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다. 마지막은 주문을 하면 펠릿 공장에서 직접 배달해주는 방법이다. 비교적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한꺼번에 구입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돈이 절약되는 만큼 많은 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나가는 안데르손 씨는 일의 양이 늘어난 만큼 펠릿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확실히 늘었음을 피부로 느낀다. Yeah, I deliver about 4 or 5 times a week because most of people change from oil to pellets now. And the electricity is very expensive too. So it's a lot of pellets. 대량으로 구입하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창고에 넣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I ordered these pellets because I changed my furnace. It used oil before, and then I put in a device that makes it burn pellets instead. And I use about 10 odd days each year to my house, and so this will be from November to maybe April if I'm lucky. Depends on the weather. 이렇듯 정부의 발빠른 정책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만나 이뤄낸 결과가 스웨덴의 성공적인 펠릿 산업이다. In 2005 we decided to have 50% renewables in 2020, and this year 2010 we will have 46% renewables. So we are quite close to the goal of 50%. We actually believe that we are able to surpass the goal a lot. Maybe Svebio actually believes we are able to do 65-70% in the year 2020 if we have the right incentives.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 고요한 정막을 깨고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줄지 모를 쓸모없는 나무를 솎아내는 간벌은 건강한 숲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간벌된 나무의 잔가지는 산에 그대로 남겨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 넘어와. 이렇게 숲속에 버려지는 나무들이 연간 15만 6천 입방미터. 버려진 나무들은 그대로 산불의 원인이 되거나 홍수가 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거두지도 버리지도 못했던 애물단지가 이제는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대체에너지 펠릿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의 간벌지에서는 이제 생산되는 원목들이 그대로 임내에 방치되어 그 산불의 소식이라든가 또 홍수 댐 역할을 해서 이제 산사태 유발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계화라든가 이런 또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원료로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량 수집을 해서 지금 제주소나 우드 펠릿 공장으로 이제 보내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여주 목재유통센터. 마당 한켠에 통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다. 바로 펠릿으로 재탄생할 원료들이다. 원목 하치장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5톤 화물차 500대 분량의 나무를 쌓아놓을 수 있다. 이 나무를 손질하고 남은 톱밥이나 잘린 가지, 그리고 잡목 등이 펠릿의 원료가 된다. 목재 유통센터에는 목재 가공 공장이 따로 있어 그곳에서 1차 가공을 한 뒤 부산물을 펠릿 공장으로 옮긴다. 기계로 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그대로 잘게 부숴 활용한다. (2010년도의) 경우 약 6,00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6,000톤은 경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300만 리터의 양이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4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의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약 10,000톤으로 늘려서 생산할 계획을 있습니다. 잡목이나 잔가지, 그리고 부산물 등은 분쇄기에 넣어 톱밥으로 만든다. 톱밥은 건조화, 성형, 포장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이 된다. 건조와 성형 과정을 거친 펠릿은 냉각기에서 상온으로 바뀐 뒤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20kg짜리 포장이 돼 나온다. 이렇게 포장된 펠릿 제품들은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한국의 목재 펠릿 생산과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RPS 제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할당 제도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면에서 RPS 제도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될 때 그때 거기에서 펠릿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급속한 어떤 성장을 거쳐서 곧바로 청년기로 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2010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포천 국립수목원의 온실. 국립수목원에서는 2009년부터 온실에 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시험 가동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기름과 펠릿 보일러의 효율을 비교 연구해 데이터로 남기기 위함이다. 기름 보일러와 펠릿 보일러를 설치해 비교해 본 결과 약 40%의 경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성능 면에서도 기름 보일러에 뒤지지 않았다. 펠릿 보일러를 먼저 설치한 후 좋은 성능을 먼저 점검하고 조사해서 농가에 권장하는 예비 조사도 겸한다. 이곳 온실에서는 파이프를 자갈 아래쪽에 묻어 보온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여기서는 우드 펠렛에서 가온된 물이 이 안쪽에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자갈을 덮은 것은 이 온도를 좀 많이 보온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자갈을 덮여서 간접적인 그 온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갈을 뚫쳐보니 아래쪽에 숨어있는 파이프가 그 몸을 드러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흐르는 뜨거운 물이 공기를 데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온수로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 기름 보일러와 우드 펠렛 보일러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우드 펠렛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에 비해서 약 40% 정도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 성능 면에서도 기름 보일러가 우드 보일러나 비슷한 그런 유사한 전반적인 장점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이곳에 펠릿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이유는 바로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침엽수림 때문이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산림산업이 발달해왔다. 풍부한 원료와 탄탄한 경제적 뒷받침으로 100년이 넘게 목재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10년 전 소나무의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이 퍼지자 약 6억 7,500만 평방미터의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 The adults lay their eggs, and then they'll chop under the bark. You can see evidence of the beetle. The adults go under the bark and eat in the phloem in a vertical manner, lay their eggs, and then the larvae eat out parallel to that. Basically choke off all of the water and nutrients that the tree requires to live, and if there's enough beetle, the tree will be killed. 캐나다 정부는 재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고사 직전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태워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고 죽은 소나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We've had other problems in the past, but this is the worst epidemic of mountain pine beetle in recorded history. About 16 million hectares of forest in BC has been affected. And we're probably up to about 675 million cubic meters of pine timber being killed. So again, it's just a huge issue, and it's affected the timber supply for our traditional industries in BC. But there are opportunities for emerging industries like the bioenergy sector. 소나무 재선충으로 죽어가는 나무를 활용해 목재 펠릿 산업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죽어버린 숲이라 해도 그저 베어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움트는 작은 숲,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또 다른 희망이 싹트고 있다. 죽어가는 캐나다 소나무 숲에 희망을 던진 목재 펠릿 산업. 캐나다는 목재 펠릿으로 다시금 부활했다. 이렇게 목재 펠릿에서 희망을 발견한 UNBC 대학. 이곳의 노력은 남다르다. 먼저 목재 펠릿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펠릿 공장에 지원된다. 이곳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연구소에서 펠릿 보일러를 이용해 학교 전체 40%의 난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We have an inductively coupled mass spectrometer, which is used a lot for measuring elemental concentrations in things like wood pellets, fiber, plant material. We also look at the ash that's created after the pellets are burnt. And primarily we're looking for elemental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that are sometimes found in burnt material like lead, cadmium, mercury to some extent. 스톡홀름 근교 누베르그. 누베르그는 스웨덴 펠릿 산업의 메카다. 마을 80%가 친환경 연료인 목재 펠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는 연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또한 질 좋은 침엽수림을 원료로 하는 펠릿 공장이 부근에 있어 연료 수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누베르그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 누베르그 역시
부근에 있는 풍부한 침엽수림의 부산물로 펠릿을 만든다. 열 효율이 높은 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인 톱밥을 건조통에 넣고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때 발생하는 증기가 누베르그 주민들의 난방을 책임진다. (480도가) 넘는 건조통을 통과한 90%의 톱밥은 밖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증기는 난방실로 가게 된다. 증기가 110도의 난방실과 45도의 냉각실을 번갈아가며 들어가고 난방실에서 발생한 4.5메가와트의 전력이 누베르그 마을로 가게 되는 것이다. And this house is very good for the environment. This gas, we can heat up about 4,000 houses in the town of Norberg. And we have taken away about 60 trucks with oil. Now we have only this steam from this dryer to heat this house up. And the whole plant, factory here, we can heat up about 20,000 houses. 누베르그의 펠릿 공장은 1992년에 처음 목재 펠릿을 생산한 후 약 18년 동안 9만 톤의 목재 펠릿을 생산해왔다. 그리고 현재 누베르그 지역뿐 아니라 200km 주변에 펠릿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목재 펠릿 외에도 공장에서 보내는 증기 연료에 이르기까지 누베르그 주민들의 75%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도 산림 바이오매스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대구에 위치한 염색산업단지. 이곳엔 모두 26개의 염색업체와 1개의 도공업체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LNG와 벙커스유 보일러를 가동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염색 공장의 특성상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근처에 나무칩을 연료로 한 열병합 발전소가 생기면서 원가 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염색 공장에서 원가 대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화석 연료를 쓸 때보다는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원가 대비 약 한 35% 내지 약 40% 정도가 원가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문을 연 열병합 발전소. 50톤짜리 대형 트럭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와 우드칩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들어오는 우드칩은 하루에 300여 톤이 넘는다. 이 공장에는 석 대의 대형 보일러가 설치돼 있다. 우드칩은 이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원이다. 나무가 연소되면서 나오는 극히 미량의 폐가스는 TMS라고 하는 여과장치를 통하면 거의 사라진다. 보시다시피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보일러에 나무가 연소되고 이 연소 온도가 그냥 800도에서 한 1000도 정도 가까운 열기가 나는데요. 이 가스가 타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스팀으로 물을 갖다가 데워지죠. 이 물이 데워지면 이게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 전기는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데워진 물의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돼 염색 공장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석유를 대체할 환경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나무.
전 세계가 무궁무진한 나무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것이다. 화석연료가 고갈돼 가고 있는 지금 나무가 클린 에너지로 부활하고 있다. Every country in the world with a gross domestic product above $5,000 have a growing forest in volume. So there is plenty of forest and it's growing. It's only in poor countries where the forests are decreasing in volume. So there is lots of possibilities for bioenergy, both when it comes to wood chips, pellets and biofuels. And it's possible to do in a sustainable way.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부탄올 또 바이오 리파이너에 대한 기술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는 실용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한다면 모든 그 바이오 에너지 관련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료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여기 이 부분은 핵심 기술에 대한 종속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 수입에 대한 그 종속국이 같이 포함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차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숲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의 모습을 그려낸다. 지구의 허파이자 또 다른 생명의 공간 숲. 그렇기에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숲을 가꾸고 나무를 연구한다. 그리고 그 숲이 만들어낸 청정 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을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